전면 시행을 앞두고 종일 돌봄 교실인 늘봄학교가 운영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우려가 적질 않습니다. 정부가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공보위를 투입하기 시작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농촌 지역 의료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 이용객 수가 처음으로 대구공항을 앞지르면서 국내 빅5 공항에 올라섰습니다. 늘어난 이용객만큼 시설 확충도 시급해졌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동산 개발이 차질을 빚으면서 수백억 원을 채무 보증한 드림파크 산업단지에 대한 충주시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정부가 도입한 종일 돌봄 교실인 늘봄학교가 새학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만족한다는 학부모가 많았고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전국의 초등학교 교장들이 모인 자리.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돌봄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돌봄을 가장 믿을 수 있는 학교에서 해주기를 원하거든요. 또 선생님들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교사들은 반대 피켓까지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교원단체의 우려 속에 늘봄학교가 본격 도입된 지 어느덧 2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돌봄 공백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샐러드를 만들고 동영상을 보며 춤추기 활동도 함께 했습니다. 새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는 충북의 초등학교는 모두 100곳, 1학년 3,100여 명이 대상입니다. 도교육청은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 600여 명과 늘봄학교를 운영할 교사 100여 명을 채용했습니다. 일단 부모들은 기대가 큽니다. 사실 수업 갔다고 하면은 빠질까 생각도 했었는데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학원을 가지 않고 뭔가 활동을 같이 하면서 놀 수 있다는 거가 제일 좋았어요. 하지만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늘봄 정책 중단하십시오. 장관님. 홍보가 부족한 데다 운영 방식도 제각각이다 보니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너무 급하게 시행되다 보니까 엄마도 잘 모르고 선생님들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면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담 인력부터 교실까지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늘봄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들마다 전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지도할 교실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결국 늘어난 교원들의 업무 부담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교사들에게 업무 부과를 하지 않겠다고 지원 인력을 배치한다고 했는데요. 제대로 배치되지 못한 점도 있었고 행정 업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강사로 교사들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2학기부터 늘봄 학교 전면 시행을 예고한 상태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학교 현장에서는 무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충북 마지막 경선 지역인 청주 흥덕 선거구 후보자로 이현희 민주연구원 상근 부원장이 결정됐습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현희 예비후보는 사흘 동안 치러진 경선에서 문재인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3선의 도종환 의원을 꺾었습니다. 이로써 청주 흥덕은 국민의힘 김동원, 개혁신당 김기영, 진보당 이명주 예비후보까지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한편 충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4명 가운데 청주의 지역구를 둔 도종환, 변재일, 이장섭 의원 3명 모두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길어지면서 전국의 상급 종합병원마다 공중보건의가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충북에서도 17명의 공보의가 차출됐지요. 열악한 농촌 지역 의료 환경이 더욱 악화되면서 농촌 주민들도 불편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진천의 한 보건치소, 반경 5km 내에 있는 유일한 의료기관입니다. 기초진료와 약 처방을 담당하던 의과 공중보건의 한 명이 이번 주부터 갑자기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생긴 서울국립중앙의료원으로 파견된 겁니다. 공보위가 사라지면서 주민들은 진료도 약 처방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거기 갔다가 그냥 왔다고 그러더라고. 왜요? 의사가 없어서 혈압약 타러 갔었는데 결국 다른 보건소에서 방문하는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진료를 보게 돼 진료 일수는 이틀로 줄었습니다. 다른 데에서 출장 와주셔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오게 돼요? 그건 축소되는 거죠. 청주의 한 보건지소에는 당분간 진료를 쉰다는 공지가 출입문에 붙었습니다. 의과 공보위가 충북대 병원으로 차출된 겁니다. 주민들은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가거나 일주일에 하루뿐인 순회 진료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을 주변은 보건지소 외엔 다른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그나마 가까운 의원까지도 10분 정도 차를 타고 이동해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번에 충북에서 차출된 의과 공보위는 전체 76명 가운데 17명. 절반인 8명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의료기관으로 빠져나갔고 지역에서도 충북대병원 등 대형 병원으로 파견됐습니다. 하지만 농촌 지역에서 생기는 의료 불편 대책은 아직 파견되지 않은 공보위가 이웃 보건지소까지 순회 진료하도록 하는 게 전부입니다. 지역에 있던 공보위를 빼면은 당연히 그쪽에 그 전력이 약화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급하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최대한 유지해주기 위한 방편이고요. 정부가 공보위 200명 추가 파견을 검토 중인 가운데 열악한 농촌 지역의 의료 여건이 더 나빠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박 의원의 보좌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보은에서 열린 박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서 선거 국민에게 전문가 수준의 마술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교회 장로인 아마추어 마술사의 공연으로 전문 마술사 공연이 아닌 만큼 기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앞서 박 의원은 충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자신을 둘러싼 당선 축하 파티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선거법 위반이 될 만한 행동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소방공무원이 특정 후보 공천 축하 모임에 참석해 감찰이 진행 중인 가운데 충청북도가 공무원 선거 중립을 위한 공직기강 강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충청북도는 직속기관과 사업소, 소방본부 등에 공직선거법 관련 지침서와 위반 사례집을 배포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또 4월 총선 전까지 정당 활동에 관여하는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공직자 비위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청주공항 이용객 수가 처음으로 대구공항을 앞질렀습니다. 이용객 최다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면서 국내 빅5 공항에까지 오른 건데요. 급증한 이용객만큼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청주공항 이용객은 국내선과 국제선을 합쳐 369만여 명, 대구공항은 330여만 명으로 청주가 40만 명 가까이 많았습니다. 개항 이래 처음 있는 일로 청주가 대구를 추월한 것은 올 들어서도 이어졌습니다. 1, 2월 전체 이용객은 78만 명으로 대구공항보다 20만 명이나 많았고 특히 국제선 이용객 수는 2달 연속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며 역시 처음으로 대구를 앞질렀습니다. 인천, 제주, 김포, 김해에 이어 대구를 제치고 청주가 빅5 공항에 자리 잡은 겁니다. 청주공항의 가파른 상승세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국내 5대 공항 가운데 유일한 세 자릿수 회복률로도 확인됩니다. 주로 중국 노선 단체 여행객에 의존했던 과거와 달리 6개국 9개까지 국제 노선이 다양화된 데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자유여행 붐이 것이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처럼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청주공항의 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항공사 예측으로는 당장 내년에는 이용객이 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공항 기반 시설 용량도 포화 상태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여객 터미널과 주차장, 주기장 확충은 물론 활주로 연장과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까지 필요한 상황. 충청북도는 2달 뒤 마무리되는 국토교통부의
청주공항 활성화 연구 용역에 이 같은 현실적인 수요가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2021년 전망한 수요치보다 무려 20년 가까이 앞당겨 이용객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3월에 청주공항에 대한 용역이 끝나게 되면 국토부의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있을 예정입니다. 거기에 저희의 청주공항에 대한 민간 활주로 방안이라든지 이런 종합계획을 꼭 담아서 당장 다음 달이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지역 정치권이 청주공항 시설 확충에 얼마나 주력할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충주시가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40개 현안 과제를 발굴해 각 정당의 총선 공약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충주시가 선정한 현안 과제는 충주댐 친환경 수열에너지 특화단지와 바이오에스 국가산업단지 조성, 또 과천 서충주 고속도로 건설과 중부내륙선 철도 복선화 등입니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 같은 현안이 각 정당과 후보의 총선 공약으로 채택돼 지역 발전 속도를 높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개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산업단지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추진 중인 드림파크 산업단지에 수백억 원의 채무 보증을 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첫 삽을 뜬 드림파크 산업단지. 충주시와 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여하는 민관 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나 진행은 더디기만 합니다. 애초 계획은 2018년 MOU를 시작으로 올해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까지 가시적인 모습은 지난해 기공식이 전부입니다.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보여주기식으로 기공식만 서둘렀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사업 추진이 더디면서 경제적 부담은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770억을 확보한 뒤 이자로만 80억이 나갔습니다. 자금이 떨어져 땅 매입도 중단한 상황. 현재 토지 보상은 60% 수준, 사전 청약은 19.2%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산업단지 개발이 지지부진하거나 중단되면 충주시가 770억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충주시만의 지급 보증으로 타 출자사에서는 보증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770억 원에 달하는 채무 부담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충주시는 현재 19%인 선 분양률을 30%까지 끌어올리면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사전 청약 30%를 넘기면 책임 준공을 약속했기에 2천억 원의 새로운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림파크를 충주시에서 성공을 못 시키면 지금 추가로 추진하고는 산다는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 충주시에서는 어떻게 되든 3, 4월 안에 PF가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과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 악화라든지 또 투자 심리 위축, 또 PF 시장 경색 등 여건이 여러 가지로 좀 변하다 보니까 좀 추진의 어려움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충주시의 적극적 추진일지, 수백억 위험을 떠안은 무모한 빚 보증일지 올해 상반기에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봄철을 맞아 청주에서 다양한 축제가 잇따라 열립니다.
제2회 청주 푸드트럭 축제가 무심천 벚꽃길 개화기인 오는 22일부터 4일 동안 진행되고 제21회 청주예술제는 오는 29일부터 닷새 동안 펼쳐집니다. 5월에는 청주 민족예술제와 도시농업 페스티벌, 청주 가데닝 페스티벌이 잇따라 열리며 청주 문화유산 야행이 올해는 6월 1일과 2일로 날짜를 옮겨 원도시 밀원에서 진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3 올해의 문화도시에 청주가 선정됐습니다. 올해 문화도시는 문화로 균형 발전을 선도한 도시에 주어지며 청주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를 기반으로 동네 기록관 운영과 전문 기획자 양성 등 기록을 중심으로 펼친 문화 사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2020년과 2022년 최우수 문화도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지역 인재 양성과 청년 취업, 창업을 돕기 위해 청주시와 대학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청주시와 충북대학교, 고용노동부, 또 청주상공회의소 등 8개 대학과 5개 기관은 어제 지역 인재 양성과 청년 일자리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협의체를 구성해 청년 정책을 공유하고 청년 취업과 창업 지원, 청년 정착 지원, 또 양질의 교육 환경 조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청주 증평 행정구역 통합과 증평 IC 개명 논란으로 증평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평군 이장협의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어제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는 정치인들의 행태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면서 증평군민을 자극하고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지난 7일 청주시가 증평군에 증평 IC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면서 증평 지역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제천시가 지역 대학생들의 주소 이전 편의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출장 전입신고 접수처를 운영합니다. 설치 지역은 세명대 학생회관과 대원대 교내 편의점 앞 등 2곳으로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제천시는 전입신고를 한 대학생이 학과 사무실이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그 다음 달 100만 원의 전입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제천으로 주소를 이전한 지역 대학생은 모두 1,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영동군의 곤충 생태 체험 연구관이 들어섭니다. 영동군은 환경부의 생물자원 보존시설 사업 선정으로 10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오는 10월 힐링 관광지에 곤충 생태 체험 연구관을 착공해 2026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곤충 생태체험 연구관은 연구실과 수장실, 전시 체험 공간, 영상관 등으로 조성되며 멸종위기 1급인 붉은점 모시나비 등 야생 생물의 보전, 복원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관광객 체험 공간도 운영됩니다. 청주시의회가 탈모로 고통받는 암 환자에게 가발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청주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조례안에는 항암 치료 과정에서 탈모를 겪고 있는 18세 이상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암 환자에게 가발 구매 비용을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가발 지원을 받는 18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